안녕하십니까. 자원봉사 지도사 과정을 학습하게 된 홍미경입니다. 자원봉사 지도사, 우리 학습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의 변화가 급변하고 있고 제4차 산업혁명 시대 AI가 주도하고 있는 이 사회에서 자원봉사란 무엇일까? 자원봉사 지도사란 어떤 역할을 수행할까? 큰 기대와 역할, 퀘스천을 가지고 함께하고 계시나요? 이러한 사회일수록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사람과 함께하며 그들 속으로 들어가는 자원봉사는 매우 그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고, 그들을 위해 전문적으로 일하는 자원봉사 지도사는 매우 전문적인 인력으로서, 전문가로서의 그 역할과 입지가 확대되고 있는 사회가 지금 바로 현대사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과정을 함께 학습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이 과정을 함께 나누고 이 사회 속으로, 이 국가에서, 이 사회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다양한 역할을 함께 수행한다면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어떤 역할이 수행이 나에게 주어지더라도 전문가로서의 자원봉사 지도사로서 자리하고 있지 않을까. 그러한 자원봉사 지도사를 다양한 기관에서 요구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면서 자원봉사 지도사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강입니다. 자원봉사의 이해. 자원봉사 너무 익숙한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 자원봉사 그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는데 어떻게 중요해지길래, 어떤 역할을 하기에, 어떤 부분에서 그들이 임하기에, 자원봉사 지도사가 왜 필요하기에 자원봉사의 이해를 해야 할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한번 그 학습 여행으로 저와 함께 지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의 개념 및 정의입니다. 자원봉사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 학습자분들은 자원봉사라는 이 용어가 삶에서 너무 익숙하신가요? 생소하신가요? 자원봉사 지도사 과정을 학습하는 우리 학습자분들에게 있어서 자원봉사는 누구보다도 익숙한 그러한 영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알고 있는 자원봉사, 내가 알고 있는 그 의미, 그 개념, 그 특징, 그런 것들이 과연 학문적으로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을까? 지금부터 하나하나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의 어원입니다. 자원봉사는 라틴어의 볼론타스에서 유래하였습니다. 볼론타스는 자발, 자주, 자유의사 등으로 그 의미가 쓰여지고 있는데, 이는 자유의지로 활동을 하는, 자유의지로 실천을 하는 그러한 활동을 총칭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실천 현장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는 그 사람을 우리는 볼런티어, 즉 자원봉사자라고 합니다. 사전적인 의미를 볼까요? 사전에서는 자원봉사를 자원과 봉사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로 봅니다. 어떤 일을 자기 스스로 하고자 하여서 자발적으로 나선다라는 의미이지요. 이러한 활동, 즉 국가나 사회 또는 남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나의 온 힘을 바쳐서 애쓰는 그러한 활동을 자원봉사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라 하고 그러한 활동을 하는 사람을 자원봉사자라고 하지요, 우리는. 한자의 의미를 살펴볼까요? 한자에 있어서 자원봉사, 한자에 있어서 자원봉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자, 원할 원, 받들 뽕, 섬길 사이지요. 쉽게 다가오시나요? 자원봉사는 자기 스스로 원해서 타인을, 다른 사람들을 받들고 그들을 섬기는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우리 학습자분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과 일치하십니까? 어떤 부분에서 일치하시고 어떤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으십니까? 어원으로 살펴봤을 때 한자의 의미, 사전적인 의미, 어느 부분에 조금 더 가까우신가요? 이러한 자원봉사의 어원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자원봉사는 어려운 이웃을 단순하게 돕는 것이 아니라 이를 넘어서서 받드는 것이며 타인, 즉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자발적으로 그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활동을 자원봉사 활동이라고 하고 이러한 활동을 스스로 실천하는 사람을 바로 자원봉사자, 볼런티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원봉사의 의미는 시대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자원봉사의 개념에 대해서 함께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를 통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생활화가 되어서 국민 복지의 한 국가적인 책임의 극대화를 도모하였고 영국의 베버리지는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것은 정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들, 좋은 국민들, 좋은 시민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원봉사 활동이 바로 시민의 의무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자원봉사 활동이 시민의 의무일까요? 국가의 의무일까요? 우리 학습자분들은 어느 쪽에 비중을 두고 있나요? 시민의 의무? 국가의 의무? 아니야. 국가의 의무이면서 시민의 의무이야. 어느 영역일까요? 과거의 자원봉사는 사회복지 조직이나 기관에서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한 활동이었다면 최근에는 사회복지 영역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그 시민 활동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지배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 상호 간의 존중과 평등한 관계, 그리고 그들 상호 간의 책임으로서 서로 나누는 복지이고 공동적으로 함께 참여하는 그 활동을 통하여 공동의 복지를 지향한다라는 개념이 바로 광의의 개념입니다. 한국여성개발원은 민주사회의 한 시민으로서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그러한 다양한 문제를 예방하고 통제하며 개선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반대 급보 없이 기관 또는 개인으로 참여하는 일체의 행동으로 자원봉사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며 또는 국가의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공사의 공식 조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영리적 보상을 받지 않고서도 인간 존중의 정신과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서 낯선 그러한 타인들을 상대로 하여 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 공동선을 고양시킴과 동시에
이타심을 발현을 하고 이를 통해서 자아 실현을 성취하고자 하는 활동이 바로 자원봉사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의 이러한 개념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원봉사란 자신의 경험과 경비, 비용 및 시간 등을 할애하여서 물질적인 보상 없이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의 삶의 질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자발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지역 주민의 공공복지, 공동의 복지를 목표로 하여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과 공동 참여가 크게 요청이 되는 그러한 자원봉사 활동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가요? 우리 학습자분들이 생각했던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개념, 그 정의와 어느 정도 일치하시나요? 내가 생각했던 것과 같아. 내가 생각했던 부분은 이거였는데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구나. 내가 생각했던 이런 것들이 이것이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나요? 접근이 되었나요? 그렇게 보였나요? 느꼈나요? 네, 매우 좋은 학습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생각, 내가 했던 경험, 내가 현재 접하고 있는 다양한 환경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학습과 연계시키는 방법은 매우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함께 학습하고 있는 우리 학습자분들은 바로 대표적인 자기주도 학습을 실천하는 전문가인 것이지요. 그런 전문가와 함께 하여서 저는 매우 기쁘게 학습을 진행하고 여러분과 같이 학습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조금 더 행복한 여행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이 갖는 6가지 의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자원봉사 활동은 복지 제도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고 강화하는 기능입니다. 둘째,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그 자원봉사가 공동체 의식을 유지하고 불안정한 가족의 기능을 보완합니다. 셋째, 자원봉사 활동은 가치 있는 여가 활동입니다. 우리 학습자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자원봉사 활동은 가치 있는 여가 활동이다 라는 의의에 동의하시나요? 넷째, 전문 사회사업가가 부족한 현재의 실정에서 자원봉사의 의의는 점점 더 커지고 있고 그 역할은 증대되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새로운 복지의 가치관과 시설의 사회화입니다. 여섯째, 시민 참여는 복지사회의 실현의 전제 조건으로서 중요합니다. 1365 자원봉사 포털에서는 자원봉사 특성을 자발성, 무보수성, 공익성, 지속성 이 4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자발성은 자신의 의사로 시간, 재능, 경험을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아무런 대가 없이 활동을 하는 것이 바로 자발성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보수성입니다. 경제적인 보상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서 금전적인 대가를 받지 않고 활동하는 것이 바로 무보수성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익성입니다. 이웃과 지역사회 내에 산재해 있는 그러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여서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는 것이 바로 공익성이라고 합니다. 지속성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게 되면 일정 기간 지속성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지속성입니다. 1365 자원봉사 포털이 제시한 4가지 특성 중에 우리 학습자분들은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중요 순서를 한번 나열해 볼까요? 그렇군요. 하지만 어느 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고 어느 것도 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자원봉사는 자발적으로 진행이 되고 무보수적으로 이루어지며 공익을 목표로 하고 지속해야 합니다. 지속성은 자원봉사의 특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역이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속성이 유지가 되어야 다른 영역들도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원봉사 활동은 일정 기간 그 활동을 하기로 한 그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이나 사업에 참여하기로 한 이상 그 서비스가 진행되는 그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그 일정 기간 동안에는 이 활동에 중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활동을 지속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참여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공익성을 가지고 무보수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개인적인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도 내가 하기로 한 이 활동, 이 자원봉사자가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거죠. 나 삶에 있어서 어찌 보면 영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그 정도로 중요성을 부여해야 하는 그러한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류기영은 자원봉사 활동의 특성을 11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타성입니다. 이타성, 바로 자신의 이익이나 목적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타인을 존중하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이웃과 더불어 함께 한다는 것이 바로 이타성입니다. 자발성입니다. 누구의 억압이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내가 원해서 타인을 돕고자 하는 자유스러운 활동입니다. 따라서 청소년기에 접하게 되는 자원봉사 활동이 자칫 자발성과 연계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은 자발성이 유지되고 동기로 부여될 수 있도록 그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는 매우 중요하게 민감하게 이 부분을 활동에 연계시켜서 수행을 하여야 된다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무보수성입니다. 금전적인 보수나 대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행하는 활동입니다.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행하는 것이죠. 자아실현성입니다. 이타주의적 동기에서 시작은 하였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만족감을 느끼고 성취감을 느끼며 개인 및 전문적인 성장의 기회가 주어지고 새로운 기술이나 경험을 습득하게 되는 등과 같은 심리적인 보상을 얻게 되는 활동이므로 자아실현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지요. 학자에 따라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하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어느 부분에서는 이 부분이 이러한 혜택이 있는데, 이러한 보상이 있는데 이게 무보수성일까? 라고 제안하는 사람도 설명하는 영역도 있지요. 우리 학습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군요. 조직성입니다. 모집하고
교육하며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는 등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자원봉사 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재원을 마련하는 등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일련의 활동입니다. 교육성입니다. 복지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거나 이해를 돕는 복지교육, 새로운 정보나 대인관계 또는 기술 등을 학습하게 되는 그러한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속성입니다. 자발적인 동기에서 시작하였다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종료하여서는 안 되며 일정 기간, 그죠? 약속을 한 그 기간 동안은 활동을 유지해야 합니다. 복지성입니다. 개인뿐 아니라 지역 주민이나 욕구를 지닌 다양한 사람들의 복지 향상과 관련돼서 행하여지는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민주성입니다. 자발적인 참여로 행하는 활동이므로 민주주의 철학과 관련성이 있는 그러한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개척성입니다. 창조성과 개별성, 실험적인 노력 등을 발휘해서 공적 사회복지 사업의 한계를 보충하는 매우 전문적인 활동입니다. 어찌 보면 창의적인 이 개척성은 자원봉사 특성에 있어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대의 사회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AI가 다양한 영역을 대체하는 그러한 사회에서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의 자원봉사 활동 영역의 역할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자원봉사니까, 자원봉사자니까, 자원봉사 활동이니까 가능한 영역이 바로 개척이고 창의가 아닐까요? 그래서 끊임없이 새롭게 요구되고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더욱 필요하고 중요한 영역으로 대두되는 것은 아닐까요? 공공성입니다.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 목적이 아니라 공익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여야 하는 활동입니다. 공익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한다. 어떤 의미일까요?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목적이 아니어야 한다. 어떤 목적인가요? 자원봉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편향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중립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대부분의 후원을 하고 있는 그 부분이니까, 그 분이니까, 그 CEO니까, 그 사람이니까, 우리에게 대부분의 지원망을 제공하는 그 단체이니까, 그 사람이 이번에 정치에 국회의원으로 나가니까, 그 단체가 이번에 단체장으로 나가니까 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이죠. 공익의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하고, 자원봉사 기관이나 시설에서 지향하는 목적이나 목표에 맞아야 하고, 휴먼 서비스 정신에 입각해야 된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역할이고, 어찌 보면 현장에서 가장 하기 힘든 그러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그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진리는 자원봉사 활동의 특성을 크게 8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타주의, 헌신, 자유의지, 학습, 조직, 무보수성, 심리적 이득, 희생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그 특성과 한번 비교해 본다면 어떤 부분이 새롭고 어떤 부분이 유사하며 어떤 부분이 같을까요? 우리 학습자분들은 정말 열심히 학습을 하신 것
하고 계십니다. 정말 정확하게 답을 하고 계시네요. 그렇다면 같은 부분과 유사한 부분 그리고 차별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타주의입니다. 다른 사람이나 사회의 선을 위해, 그렇죠? 도움을 실천하는 활동이죠. 헌신이죠.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개인, 사회 정의와 같은 그러한 비전이나 이상을 실현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활동이 바로 헌신입니다. 자유의지이고 학습입니다. 자원봉사는 체험학습이고 복지교육이며 민주시민교육, 그렇죠? 민주시민교육으로서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활동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체험학습이고 복지교육이며 민주시민교육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활동이 바로 학습이고 그러한 특성을 가진 것이 바로 자원봉사 활동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직입니다. 계획, 재정, 인사, 통제 등 이러한 다양한 절차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특징적인 구성 요소입니다. 조직. 무보수성입니다. 심리적인 이득이죠. 활동을 통해서 만족감을 얻고 성장하고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등의 심리적인 이득은 아주 중요한 동기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중요합니다. 희생입니다. 시간과 자신의 노력 등을 투입하는 중요한 활동이지만 하지만 이로 인해서 자만심이나 우월감을 가져서는 안 되는 활동이 바로 자원봉사 활동입니다. 이상의 자원봉사 활동의 특성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의 특성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물질적 보상 없이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어떠한 특정 집단이나 개인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그러한 특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가요? 우리 학습자분들이 처음에 생각했던, 처음에 그렸던 그 내용과 어느 정도 일치하시나요? 어느 부분이 일치하나요? 어느 부분을 새롭게 생각하도록 하였나요? 네. 이번 시간은 자원봉사의 개념 및 정의, 자원봉사의 의의 및 특성에 대해서 학습을 하였습니다. 오늘 학습할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